관심법을 가져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인간 플러스 마음 플러스 보는 겁니다. 보는 건 어차피 뭐 다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굳이 법칙까지 알려주지 않아도 돼요. 보면 되니까. 보면 돼요. 즉 인식을 하면 돼요. 이건 끝났고,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놈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 여자가 있다고 그랬죠. 남자가 남자들이든 여자가 여자들이든 인간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관심법의 기초는 뭐예요?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는데 관심법이 필요한가요? 관심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상대. 이 상대가 엄마가 될지, 내 자녀가 될지, 내 아이가 될지, 내 주변의 친구가 될지, 누가 될지 알게 뭐야. 어쨌든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또 남자냐 여자, 내가 남자든 내가 여자든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상대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하죠. 상대가 남자일 때, 상대가 여자일 때, 이 남자일 때의 마음과 여자일 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인간이니까 상대가 존재하게 되니까 나와의 관계성이 존재해야죠. 관계. 나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 자,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한번 놓고 봐봐요. 인간관계. 내가 관심 있는 사람. 상대방이 내가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그죠? 그럼 인간관계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어떤 관계? 나에게 내가 관심, 내가 나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인간관계는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남자냐, 관심 있는 여자냐. 내가 관심이 없는 남자냐, 관심이 없는 여자냐. 그러면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면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관심법을 가려면 첫 번째 기초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로 관계를 알아야 돼요.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가 핵심, 제일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지금 나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인간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누구 마음? 남자냐 여자냐의 마음. 그러면 인간관계, 요 관계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남자냐 여자냐. 상대가. 엄마는 여자죠. 아빠는 남자고, 내 친구 중에 친구도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또 있나?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남자가 있고 또 여자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고, TV에 누군가가 나왔는데도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남자냐, 요거는 상대와 함께 가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냐 여자냐가 또 구분이 되겠죠. 자, 이때 요걸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이제 관계를 알았어. 관계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될까요? 마음이 남자일 때와 여자일 때 요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일단은 요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도 모르면서 관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해석이 될 게 뭐야? 두 번째는 그래서 요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관계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의 원리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이 마음을 알으려고 그러면은 보이나?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 상대의 마음을 알으려면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표현이에요. 상대가. 즉, 상대가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표현을. 표현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말과 행동. 요 두 개가 바로 표현인데, 요 세 개, 즉, 인간관계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남자의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요 세 개가 핵심이에요. 요 세 개를 알아야만 이 세 개에 관련되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알으면은 인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인간의 마음이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원리예요. 이게 원칙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는 나한테 좋은 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있느냐? 관심이 없느냐? 즉 나와 뭡니까? 사랑하는 사이라 그럴까? 친한 관계라 그럴까? 내가 관심을 가지는 관계, 나의 관심이 있는 관계, 즉 나와 내가 좋아하는, 아니 좋아도 안 하는데 관심 있어요? 하긴 뭐 좋아 안 하는데도 관심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즉 좋아하는 사이, 사랑하는 사이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 누구예요? 나랑.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관심 없는 사람, 여러분들 관계 없는 사람, 남이죠. 남이에요, 남. 즉 관심이 없는 관계예요. 남이야, 남. 처음 본 사람. 여러분들 처음 본 사람한테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잖아. 나도 관심 없는데. 여러분들은 오죽이나 관심 없겠어.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볼 땐 남이야. 그러면 관심 없어요. 이런 인간관계 또 있겠죠. 근데 또 있어요. 어떤 인간관계냐? 바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뭔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는 나에게 남이래. 그럴 수 있잖아요. 왜?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자, 여기는 뭡니까?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나와 상대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이다라고 관심이 없는 관계는 나에게도 상대는 남이고 상대도 나에겐 남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애매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요걸 애매모호한 관계라 그래요. 자, 애매한 관계가 하나 있어. 아, 인간이니까 나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아니래.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죠. 나는 아니라는데 상대는 좋대.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것도 애매한 관계잖아. 이거는 인간관계는 그래서 둘 다 관심 있는 관계. 그 다음에 둘 다 관심 없는 관계. 또 하나는 둘 중에 하나만 관심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는 관심 없고 하나는 관심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인간관계를 나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게 기초야, 기초. 요걸 모르면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요걸 모르면. 자,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선생님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응?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볼 때 어떤 관계일까? 애매모호한 관계인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관심이 있고 이러면 사랑하는 사이인데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기가 막혀. 미쳤어요. 그래. 그러면 선생님 저 사랑하세요. 그럼 기가 막혀 나도.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예요. 분명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긴 좀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애매모호한 관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애매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간관계를 세 종류로 분류를 했어. 요거를 기초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작용되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오늘은 얘기했죠? 제스마인드는 뺍니다. 제스마인드는 여러분들 미쳐 죽습니다. 그러니까 뭘 내냐? 마이마인드로만 갑니다. 즉, 마음이론으로만 한번 오늘 해석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남자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마음이 있어요. 요 마음에는 가장 핵심이 뭡니까? 습관인 무의식이죠. 이 마음을 아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남자의 습관, 남자의 무의식은 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을까? 좋을 때는, 지 좋을 때는 뭐를 만들어요? 기분. 좋은 기분. 지 좋을 때는 좋은 기분. 나쁠 때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요? 요거를, 이 남자의 마음은 스트레스 받으면 무조건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제거. 즉, 차단시켜야 돼요. 들어오는 걸 일단 차단시켜야 돼요. 못 견뎌요. 남자의 마음이 그래. 아주 웃겨요. 자, 그런데 요거는 남자야. 근데 여자는 좋을 때는 행복해. 행복하다니까? 행복해. 그리고 내일 좀 안 좋아지더라도 어제 좋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또 뭔가를 만들어가요. 또 그걸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그래서 이걸 뭐랄까? 감정이라고 해요.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여자는. 남자는 없어요. 지금 오늘 내가 즐거웠어. 남자는. 그런데 내일은 스트레스 받아. 그럼 어제 즐거웠던 거 잊어먹어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제거시키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또 좋아지면 그새 스트레스 받은 거 홀라가 잊어먹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야.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 동물 아니야? 이것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당연하죠. 미쳤어요. 여자가 볼 땐. 남자가 볼 땐. 당연하다니까.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근데 제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 제거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좋을 때. 기분 좋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기분 좋을 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미소만 띄는 사람들이 있고 뭐를 합니까? 뭔가 막 자기 좋다고 막 길길이 뛰고 난리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선물 사다 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뭘로 나옵니까? 행동, 말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많아져요. 뭔지 모르지만 좋은 말들이 뭔지 모르지만 마구마구 나가요. 그냥 아주 미쳤어요. 저기 미쳐 단단히 미쳤어요. 어제까지 아파 뒤지다가. 자, 이렇게 말이 많아집니다. 나쁠 때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거를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스트레스 들어오는 걸 없애버려야 돼요. 제거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거하는 방법에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방법. 그러니까 침묵 지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들면 말을 안 해요,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말 나가요? 나쁜 말이 나가게 됩니다.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행동들이 나옵니다. 화내는 사람, 그 다음에 집에 물건 때려 부시는 사람, 그리고 한 귀로 듣고 침묵 지키는 사람, 다 무슨 원리예요? 마음이. 아,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아, 제거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왜 안 살아본 사람들처럼인데, 안 본 사람들처럼 다 봐놓고. 자, 그런데 여자는 좋을 때는 행복의 감정을 갖습니다. 좋아하는 감정도 갖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좋아. 그냥, 왜? 그냥.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사랑의 감정 또는 행복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빠지면 남자는 제거를 시켜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자는 요걸 뭘로 갔습니까? 상처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남자들이 볼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야. 여자는 상처를 기억을 하게 해요. 이 마음이. 그래서 상처를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끌고 와요. 뭐 좀 안 좋아지면은 옛날에 네 이랬잖아. 우리 친구들이거든. 엄마 아빠가 뭐든 아무튼 여기 적용해보면 이거는 이게 남자와 여자라고 얘기했지만 남녀노소 관련되어 있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머니든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딸한테 너희는 이 집에 어쩌고저쩌고 막 스트레스가 들어와 막 상처가 이제 그러면 뭘 끌고 와요? 과거 끌고 와가지고 엄마 옛날에도 이랬잖아. 근데 왜 나한테 또 그래? 엄마는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애들은 막 기억을 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상처를 기억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못 차고. 그래서 상처 기억된 거를 뭐를 합니까?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뭘 필요로 합니까? 관심을 필요로 해요. 뭘? 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게 여자예요. 어린아이든 할머니든 똑같아요. 요게 기본 마인드예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를. 지식이 뭐가 들어가냐가 중요하지 않아. 요거를 일단은 딱 압니다. 아, 마음에서 기본은 이렇게. 이거보다 사실은 훨씬 많아요. 근데 가장 스탠다드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스탠다드를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표현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표현. 말을 어떻게 했느냐,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 너 진짜 이쁘다. 야, 너 멋있는데 칭찬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나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누가 볼 때? 내가 볼 때, 이거 다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나한테 칭찬해주는데, 나한테 나쁘게 하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물론 말로 칭찬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도 굉장히 좋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쁠 때는 말로도 나쁘게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나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 표현이라는 놈이 어디서 나오느냐?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요거 표현은 주로 작용하는 게 원리에 의하면은 뭐가 작용하냐면 무의식으로 합니다. 생각하고 하는 거는 내가 얘한테 반드시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거를 표현하면서 하는 표정이나 행동이라든가 곁다리로 붙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이 아이를 깨닫게 해주고 싶어. 아, 너 그거 잘못된 거야를 알려주고 싶어.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내가 의도한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의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나는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야. 알려주고 싶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거기에 사족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붙어요? 욕하는 게 붙는 거야. 야, 이게 붙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전달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들이 근데 표정은 딥도 안 좋아. 거기에 막 주먹도 한 대 날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표현된 거는 맞잖아. 나쁘게 표현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도한 거는 뭐예요? 표현한 게 의도한 건 뭘까요? 그 사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의도한 거는 그거 하나, 나머지는 다 나도 몰라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내가 욕을 했는지.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게 과연 내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는 게 문제예요.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분명히 나한테 짜증냈는데 나는 엄청 상처받았는데 엄마는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네 잘 되라고 했지 언제 못 되라고 그랬니? 근데 왜 그런 거 가지고 힘들게 생각해? 근데 얘는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나 잘 되라고 했던 그거는 이해는 해. 그런데 그렇다고 나한테 왜 욕하냐고. 근데 왜 나한테 한 대 때리냐고. 이게 더 문제. 말한 그 의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 옆에 달린 것들이 중요한 거야. 왜 경험 안 해본 사람들처럼 이래? 다 경험해놓고. 그러니 엄마는 아무 생각 없는 것들은 애들이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난 저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거든. 사실 무지하게 그거보다 더 심한 거야. 많이 완화해서 얘기한 거야.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거야. 강소장은. 그런데 이 딸내미도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는 해가지고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엄마는 맨날 나를. 근데 얘는 엄마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이제 사족을 또 붙여요. 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엄마는 맨날 나만 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용돈 주고 이런 거는 기억 하나도 안 하고 뭐만 기억해? 맨날 날 때리고 지난번에도 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나한테 하는 얘기를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알아. 아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것들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반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합니까? 엄마는 또 어디 감히 대들어. 이제 죽는 거지. 그때부터 난리가 나죠. 한 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느냐? 이 표현이라는 놈이
내가 의도하고 생각한 건 하나. 요거는 의도한 게 의식이 맞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요 하나를 뺀 나머지 수백 수천 가지는 다 무의식이라는 놈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이. 이게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지게.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딱 펴놓고 보면은 이제 한번 보죠.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친밀한 관계, 난민 관계, 애매모호한 관계. 셋 중에 하나죠. 그럼 몇 개가 돼요? 앞에 3개. 곱하기 남자의 마음의 무의식과 여자의 마음의 무의식. 그죠? 어떻게 작용되는지. 좋을 때, 나쁠 때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럼 여기가 몇 가지예요? 총 4가지죠. 여기 4개. 그러면 곱하기 4개. 곱하기 표현은 뭐가 있어요? 칭찬하는 표현, 좋게 표현하는 게 있고 나쁘게 표현하는데 말과 행동. 그래, 표정까지 있다 치자. 말과 행동과 표정에 의해서 뭘로? 좋게, 나쁘게. 그럼 여기가 총 몇 가지예요? 6개. 그러면 곱하기 6개. 그러면 몇 개가 돼요? 72개가 되겠죠. 요 72개의 기초만 알게 되면은 어지간한 관계에 관련돼서는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오늘 72개 다 하려면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아,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남자와 여자가 있구나. 아, 그럼 곱하기 2가 돼야 되네. 그러면은 144개가 되네. 그죠? 요 원리만 알게 되면 그 다음엔 상대가 남자인데 나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니까 여기 또 남자가 있구나. 어쨌든 여기에서 얘가 좋을 때 나쁠 때 그리고 행동을 했던 거 요게 탁 종합이 되면 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지겠지. 저절로. 내가 해석 안 하려고 그래도 딱 보고 요대로 그냥 공식대로 쫙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물론 이 정도는 내가 관심법, 즉 내가 관심법의 기초예요. 기초. 즉 그래서 사실은 72개예요. 이게 아니라 72개. 왜냐하면 여기에 남자 여자가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2개의 기초만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만 알면 남자 여자 관련되는 거 어지간한 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만? 마이 마인드의 관점에서. 그래서 마음의 관점에서 해석이 돼. 마음이 해석되기 시작해요. 성은 필요 없고. 그래서 일반적인 마음의 관점에서는 이 관심법의 기초는 72개예요. 72개에 관련되는데 오늘 이 72개에 관련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조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 상대와 관심 있는 사람. 우리 아들인 경우에는 누가 관심이 많을까요? 엄마가 관심이 많을까? 아빠가 관심이 많을까? 그건 몰라요. 지 기준이니까. 딸인 경우에는 누가 관심이 많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자기 기준이니까. 남자친구 있으면 엄마 아빠 관심 없어요. 누가 관심 있어요? 남자친구만 관심 있어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있으면 누가 관심 있어요? 여자친구만 관심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 결혼하면 누가 관심 있어요? 내 남편, 내 아내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아이 태어나면 남편도 관심 있고 아이도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되는 폭은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현실에서 이 원리를, 즉 규칙이죠. 관심법이죠. 그거를 탁 적용을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관심법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하나만 알면 돼요. 요게 딱 해석되면 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남잔지 여잔지 이건 아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해석을 해내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즉 딱 보는 순간,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이
행동이 그러니까 이 심리에서 뭐가 나타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왜 말을 안 하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보면 알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 거, 적게 하는 거, 또 뭐가 있어요? 안 하는 거. 행동도 많이 하는 거, 적게 하는 거, 안 하는 거. 표정도 좋은 표정. 좋은 표정 있잖아요, 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쁜 표정. 또 무표정. 이렇게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해석하면 돼요. 왜 저렇게 됐는지가 그냥 저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였구나. 선생님 기본적인 거는 요거를 알고 있어요. 72개를 기본을 가지고서 상담을 하거나 사람이랑 요거를 의도적으로 계산을 딱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보이냐. 이게 그냥 해석돼요. 이게. 저절로. 왜?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건 훈련만 하면 돼요. 알고 난 다음에 그 공식에다 넣고 내 친구가 이랬어? 친구? 남자지 참. 요랬지. 나랑 인간관계 요렇지 쭉 집어넣고 탁 보니까 요게 이렇구나. 근데 뭐가 어긋나면 뭔가가 어긋나 있어요. 내가 해석한 게 뭔가 어긋나 있어.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인간관계 나는 되게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더니 관심 있다고 생각했더니 뭐예요? 얘는 나를 애매모호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즉 우리는 애매모호한데 자기는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아나 봐.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게 해석돼요. 그래서 해석을 관심법을 갖고 탁 해석해보면 얘가 나 사랑 안 하네? 이게 해석이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큰일 났어. 이제 사랑 안 하는데 목적의식을 갖고 왔다가는 이제 다 뽀록나게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 많이 합니다. 남자가 나한테 아무 상관없는 남자가 애매모호한 관계인 사람이 왜 나한테 커피 사줄까요? 왜 사줘? 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사주기도 바빠 죽겠을 텐데 관심 없는 나한테 왜 사주냐고. 자, 굉장히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그 사람이 나랑 뭔가를 하려고 들어. 왜 그러지? 난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있나 보죠?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돼요. 어차피 처음에는 남남이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잘해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류애를 가지고서 모든 인간을 다 좀 이상하잖아. 사회적 지위가 있고 나름대로 뭐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남들 밟고 올라섰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이 인류애를 따지고 있다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 머리는 폼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제일 꼭대기 있는 줄 알아요? 제일 꼭대기에 제일 위험한 곳에 왜 달고 다닐까? 보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왜 발가락에다가 머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머리 위에다 만들어 놨냐고. 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우리 뇌가 제일 꼭대기 있어요. 무서운 놈이죠. 근데 제일 위험하잖아. 노출이 제일 많이 돼 있으니까. 그 이유는 한 번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해버리니까 문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냐면 72가지를 딱 가지고서 기초에 관련된 72가지를 딱 알고 나서 거기에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관심법의 기초에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게 더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이게 세분화되고 이게 세분화되기 시작하면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원리를 몇 개를 배웁니까? 180개를 배웁니다. 지금 여기는 몇 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는 몇 가지를 가르쳐줘서 무의식에 작용해서 좋을 때, 나쁠 때. 그래서 남자, 여자 몇 개예요? 4개만 가르쳐줘요. 지금요. 지금 4개를 가지고서 4가지를 가지고 여기 있는 하나, 요 4개, 몇 개를 가지고서 72개를 해석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기초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이 기초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살아가는 데는. 그래서 우리 관심법의 가장 기초는 바로 뭐냐면 관계, 그리고 마음, 그리고 표현이에요. 요 3개에 관련되는 걸 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하는 거, 상대방이 행동을 하는 거를 가지고서
이 사람의 마음을 해석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쉽잖아. 그죠? 말 한마디만 걸어보면 돼. 뭘로 걸을까? 좋게 걸을까? 아니면 나쁘게 걸을까? 기왕이면 한번 툭 던져보면 알지 뭐. 답 나와 그러면. 분명히 저놈이 스트레스 받는데 왜 웃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친구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좋게 했는데 쟤가 나한테 굉장히 친절해. 왜 그럴까? 그거는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딱 집어넣어 보면은 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갈지 하나둘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관심법이에요. 그래서 관심법의 가장 기초는 72가지인데 72가지를 알게 되면은 72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왜? 원리가 딱 3개를 가지고서 72개를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72개를 만들어서 72개에다가 내가 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최소한 내가 행복하게 살아나는 기초 소양 지식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관심법 하나로 내가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법, 나를 성공하는 법,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거, 돈 버는 데 성공하는 거, 또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상에서 상대방을 성공하게 하는 법, 이런 걸 하려면 더 많은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알면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해석을 할 수 있고, 즉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훈련이 많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이 많이 되면 저절로 돼요. 딱 보는 순간 끝. 아, 저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앉아있어. 얼굴 표정만 보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앉아있잖아요. 평상시 가만히 있으면은 무슨 표정으로 있을까요? 무표정으로 있겠죠. 근데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 남자들을 보면은 표정은 그렇게 딱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해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해석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이제 조금씩 높아지는 거죠. 즉, 이 적용하는 디테일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고도의 기술, 즉, 고승이 돼가는 거야. 돛 닦는 게 뭐 별건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아는 게 돛 닦는 거지. 내가 내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서 하늘에 붕붕 날아다니는데 그거 돛 닦는 거 아니야. 도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 그 원리와 이치, 세상을 통달하는 거예요. 그 통달하는 게 바로 관심법이고요. 그래서 독심술이라는 거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지 말아요. 왜? 독심술을 하려면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요거 하는 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해석을 해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데이터까지 다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이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독심술은 생각보다 물론 관심법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독심술이기도 해요. 관심법은.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독심술이 아니라 관심법이에요. 즉 법칙이에요. 그냥 술법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해석해내서 원리를 찾아가는 술법이 아니고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관심법이, 독심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법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이 관심법의 가장 기초는 바로 72개에 달려있다는 거. 조금 이따 요거 지우지 마세요. 요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요거는 불과 1%도 안 돼요. 요거는 불과 1%도 안 돼요. 1%부터 시작해야지. 기초부터 관심법의 기초는 72개에 있다. 그 72개의 가장 기초는 관계, 마음, 표현, 이 3개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를 응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